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발 기업 궁금하거든요. 어디로 향하십니까? 어제 시장이 힘드셨던 만큼 오늘은 두 배로 오히려 좀 좋은 흐름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네, 로보스타라는 로봇. 종목, 로봇 업종을 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여러분들 로봇 업종을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이제 GTC 2024에서 사실 젠슨 왕 CEO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블랙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갖지만 저는 뭐 결론은 로봇이었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실 블랙웰이 엄청난 이제 스펙으로 그야말로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 고스펙의 새로운 이제 반도체 칩을 공개를 했는데 2,080억 개가 넘는 트러스트가 구동되고 그래서 다이를 두 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GB200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GPU 두 개와 CPU 하나를 결합해가지고 슈퍼 반도체 칩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칩 하나로 슈퍼 컴퓨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성능을 구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도체 칩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성형 AI 구동되는 데만 이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이런 이제 AI 반도체 칩이 활용된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AI 로보틱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엔비디아가 지난 8년 동안에 반도체 성능을 무려 1000배가 넘게 끌어올렸다라고 해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1000배가 넘는 이제 반도체 성능이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많은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파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AI가 없이는 거의 모든 산업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금 AI가 이제 침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로보틱스다. 이제 AI 로보틱스의 시대가 분명히 좀 도래를 했다라는 걸 이번 GTC 2024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어떤 산업 분야가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자본의 어떤 집중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돼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자본의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총 집결해가지고 반도체 키워라, 그 다음에 자동차 키워라 이런 식의 이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산업의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달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칩으로 인해서 이런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구현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도입으로 뭐 인지 판단 제어 성능이 이제 빠르게 발전한다. 로봇 산업의 이제 발전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접목하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조 원가도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조 원가가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제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로봇이 일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산업 현장에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GTC 2024 뭐 반도체 칩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게 아니라 이제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만큼 앞으로 이렇게 AI와 로봇이 이제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오늘 이제 로보스타, 삼성향 기업들은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어제 RS 오토메이션도 사실은 삼성향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이렌시스 같은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향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LG 쪽도 이제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측면에서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준비를 좀 해온 거고요. 제조용 로봇, 자동화 장비,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공정 로봇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LG 전자가 지분 3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어찌 보면 LG 로보스타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냥 뭐 LG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그룹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조성에 가장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하게 될 기업이에요. 삼성향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급등했다면 당연히 LG향 로보스타도 급등을 분명히 한번
해야 된다. 뭐 LG 쪽이 가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접었지만 LG전자가 가전 쪽도 하지만 가전 쪽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수주가 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전장 쪽, 이쪽 전장에 지금 로봇들이 쫙 깔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이제 실적 성장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배터리 팹,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대형 어떤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시키는 때도 제작을 할 때도 로봇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어찌 보면 LG그룹 전체적으로 공정 자동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는 무인 공장화가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실적은 뭐 보잘것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로보틱스의 시대가 도래를 이미 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를 등에 업고 있는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을 중심에 놓고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35,35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떠서 출발한다면 뭐 36,000원 안에서는 편안하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향 로보스타가 오늘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사실 하락장 속에서 로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를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삼성, LG 이렇게 결국은 가야 하는 길 펀더멘탈 개선으로 보고 이제서야 조금 현구간 접근도 가능한 로봇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HBM이 사실 작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실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한 3, 4개월 정도 굉장히 부진했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횡보했던 기간을 따져보면 작년 연초에 반짝하고 난 이후에 그 고점을 넘어간 기업이 없어요. 지금 로보스타도 작년 3월이 고점이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 뭐 일부 개별적인 어떤 호재가 부각되면서 하반기 때 또 급등했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로봇 기업들은 최소 한 6개월에서 길게는 거의 8개월, 10개월 동안에 횡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게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이고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로보틱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로봇 기업들도 실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이 로봇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보스타를 가지고 한번 VS 해봐야겠죠. 어제 로봇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핫한 기업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렌시스 넣었고요. 어제 하였던 RS오토 같이 넣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매니저님? 셋 다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참 이제 다 기술력이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뭐 깃털 같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정말 큰 시세가 분출했던 종목이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사실 국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사실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LG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로보스타를 로봇 골드스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로봇 골드스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연내에 사실 삼성보다 LG가 이 로봇 사업은 더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클로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로봇 매출이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설비 투자 또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화 공장에 그 설비 로봇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G 그룹 전반적인 어떤 이제 산업 자동화 또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로보스타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연내에 한번 그 LG 그룹 차원의 로봇 기업 한 곳에서 많으면 두 곳 정도의 M&A를 취재한다고 했을 때는 로보스타가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손을 한번 들어줬습니다. 로보스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VS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VS를 포함해서 어떤지 그리고 리뷰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 절대적인 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 말을 하면 또 두산 로보틱스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다만 최근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갔고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MX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게 불발되면서 급락했고요. 다시 5월 MX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로봇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모멘텀으로 올라간 사례는 사실은 없다. 근데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상반신을 공개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업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인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뿐만 아니라 뭐 다관절 로봇 또 그리고 푸드테크에 들어가는 또 협동 로봇도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육군과 지금 다관절 로봇 관련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이 본격적으로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량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1위의 삼성전자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의 본격적인 로봇 투자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그랬을 때 삼성의 어떤 신성장 동력 중에 시총이 10조가 넘어가지 않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은 반드시 10조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네.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결국에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총정리 같이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오늘 오랜만에 최근에 이제 강성환 아나운서가 이제 나포가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포가대 종목 한 많은 종목을 분들이 영감을 얻으세요. 별거 가져왔습니다. 아닌데,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의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로봇 산업이 확장하면요. 로봇과 사실 자율주행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 시장 성장 속도도 연간 49%에서 5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에 밀려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장 마감하자마자 이제 삼성전자가 독일의 이제 컨티넨탈 전장 부품 관련해서 글로벌 10위 기업인 독일의 이제 컨티넨탈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하만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이제 하만이 ADAS 관련해서 더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컨티넨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 쪽에 계속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또 2014년부터 EU에서 또 ADAS가 또 의무화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ADAS 쪽에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컨티넨탈에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텔레칩스 같은 기업이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ADAS 관련해서 시스템 온칩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었던 넥스칩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칩 쪽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구체과제 12건을 좀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R&D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 자율주행 칩 쪽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국내 거의 탑티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칩에 계속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간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에서 50%의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 넥스트 칩 같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스템 온칩 아파치 6를 또 네. 시제품을 또 개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또 넥스트 칩이다 보니까 향후 기대감도 높고요. 또 ARM 과도 자율주행 또 시스템 온칩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또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도 ADS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율주행 섹터, 라폭 과대 섹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넥스칩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전일 종가였던 12,050원을 이제 매수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와 같은 칩 형제들 유명했는데 네. 넥스트칩이 오늘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시간 외에서 이미 자율주행들을 움직였고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삼성 컨티넨탈 인수 소식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차 업황 둔화가 일단 크게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전략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나아주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아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로 좀 큰 하락이 나와줬고 또 AI에서 약간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모델 2로 추정되는 위장막이 쌓여 있는 자동차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델 2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반발 매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12.3 버전이 공개가 되면서 거의 지금 사람이 운전한 것만 같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테슬라의 어떤 주가 반등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 자율주행은 AI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이 자율주행은 AI의 가장 끝단에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의 어떤 기술력과 메커니즘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넥스칩 같이 이제 시스템 온칩 또 그리고 이제 ADAS 그리고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이 전기차 수요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면서 거의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면서 반등 흐름이 나준 거기 때문에 넥스칩 같이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율주행. 사실 이거 제 그 소외 종목 리스트에 저장을 해놨는데 아, 이거 못 쓸 것 같습니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치 바로 V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S는 뭐 쉽죠. 항상 붙는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를 두고 칩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까 김준 매니저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테슬라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쵸. 애플이 애플카에서 이제 철수했다. 그쵸. 이게 저는 이제 결정적인 좀 타격이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이런 AI 기술이 발전되면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칩의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S1 뭐 시스템 온 칩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NPU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칩들을 가지고 자율주행 이제 기능들을 다 AI화 시켜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대는 분명히 온다. 다만 이제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약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소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VS는 뭐 어저께 이미 시간의 시장에서 정답을 좀 줬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가장 먼저 움직인 텔레칩스가 지금 상한가 같고 칩셋 미디가 5%, 넥스트 칩이 2%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텔레칩스 시장에서 정답을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텔레칩스를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먼 길 가지 마라. 시장에 시간 외에 정답이 나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제가 트리플 A형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삐지신 텔레칩스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떠서 출발하면 또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넥스트 칩을 또 소개해드린 겁니다. 트리플 A로 삐지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항상 김영미 좀 존중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VS 이제 한발 기업 들어봤고 VS도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